안녕하십니까. 명리학 김은동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자 사주를 풀어보겠습니다. 몇 해 전에 상담한 사례입니다만 부인이 남편의 이사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 승진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제 물음을 이제 던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상담한 이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주를 풀다 보면은 이제 약간 아쉬운 부분을 이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인가 싶은데요. 어떠한 아쉬움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가 무신, 갑인, 임신, 이민이 되겠습니다. 무신생이니까 이제 1968년생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50대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겠네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51대운에 와 있겠지요. 일단 이제 명리로서 일단 이제 사주 구조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명리로 보면은 얼른 봐서는 우리가 이제 내격으로 해서 수생목해서 이제 월궁에 식신이 있다 해서 이제 뭐 식신격이네 이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충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없겠습니다. 이게 이제 편인이겠죠. 편인을 봐버린 경우에는 이 식신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격으로 보면은 안 되겠고요. 일단 천간으로 가보면은 무토가, 임수가 무토를 봤죠. 이런 경우에 우리 예전에 많이 본 사례이죠. 임수로서 일간을 참았을 때에 세간에 무토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는 편관이겠죠. 그러면 세간에서 편관을 봤을 때 우리 세덕부살이라는 격이 성립한다는 것을 이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외격에 속하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일단 세덕부살이 성립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식신을 또 봤지요. 수생목해서 신금 이제 간목이 식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관을 봤을 때는 특히 식신을 본다는 것이 매우 좋은 조합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갑의 이 지지를 보면은요, 뿌리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신금을 봐가지고 이렇게 충이 되어 있지요. 근데 이런 경우는 매우 안타까운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격이 성립되어 있는 가운데에 아주 필요한 요소인 식신, 우리가 식신 제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이 편관을 봤을 때는 천간에서 편관을 봤을 때는 특히 이 식신을 봐줌으로써 이 살이 화해서 정관화된다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신이라는 것은 매우 요긴하게 쓰여지는 매우 중요한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식신의 뿌리가 밑에서 볼 때에 칠사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불안정하죠. 온전히 쓸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최종 결론을 볼 때에는 세덕부살의 격은 성립되어 있지만 그 격이 매우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떨어진다는 것은 권위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그것을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직위나 이 사람이 하는 일이나 환경이나 이러한 것들이 온전한 세덕부살의 아름다운 조건을 갖췄을 때보다는 많이 미약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는 관점에서 오늘 한번 또 풀어보면은요. 일단 아까 세덕부살이었으니까 이 식신이 매우 요긴하게 쓰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연에는 뭘로 갔습니까? 모광절로 갔죠. 매우 좋습니다. 이 갑을 써야 하는데 모광절로 갔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식신이 제대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초년 부분에서는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었을 것이다. 초년에는 우리가 교육을 받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았으리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 다음에 중년으로 이제 중장년으로 가다 보면은요. 적어도 40일 대운까지는 이제 화항절에 입각해 있습니다. 이 화항절을 본다는 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신을 봤습니다. 식신이 봤으니까 재성을 또 보면은 매우 좋겠죠. 예. 그래서 화항절로 갔다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항절도 어느 정도 무난했을 것이다. 그런 유추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50일 대운에 들어서서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까 식신을 쓰는 식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지에서 이 식신을 매우 불안정하게 하고 있는 이런 금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금을 본다는 것이 좋겠습니까? 단적으로 말해서 매우 흉한 운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해서 이 격이 파해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종합적으로 말했을 때는 초중년보다는 중장기보다는 말년에 가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세부적으로 본 것은 아니고 고조상의 특이성과 운의 향방을 이제 미리 어느 정도 살펴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사람의 이제 그 성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성향인 임수일주입니다. 임수일주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겉으로 봐서는 점잖습니다. 선비 같은 기품이 있다고 하지요. 예, 그래서 임수일주로서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쉽게 간파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밑에 이 신금을 또 깔았죠. 그래서 이 신금을 깔므로써 이제 이렇게 식신이 이제 록을 번 것을 이렇게 양신금이 이렇게 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식신을 제대로 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명 자체에서. 그래서 이 식신의 발휘는 무엇입니까? 포용심이죠. 그리고 학구심이죠. 그리고 매우 베푼다는 것을 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신을 제대로 썼을 때에는 이 사람은 매우 호인이다. 이제 이런 말을 듣겠지만은 이러한 경우는 그 반대로 매우 인색하다는 표현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겉에서 봤을 때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평할 때에 그렇게 좋은 평은 들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 인이 역마에 해당합니다. 역마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데 매우 많이 움직인다, 변화와 이동을 뜻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충을 하면서 역마가 있는 사람의 일생이 어떻겠습니까? 한 곳에 안주할 수 없겠지요. 자주 이동을 하면서 심하면 외국으로 또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임수일주들 많이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이 사람 역시 그 소시적에 유학을 이제 간 사람이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역마가 이렇게 2나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특히 유년기에 유학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유학을 가서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에 속하지요. 게다가 인이 또 학당을 의미하고 있으니까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운이 또 제대로 가져오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중장년엔 자기가 공부하고자 하는 그 공부를 매우 열심히 하면서 또 속에 성과를 거뒀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아까 격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예, 어떠한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예, 세덕부살에 입각하였지만 세덕부살 중에서 상중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로 매우 떨어져 버린 격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보통 그 현실에서의 위치는 그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평범하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세덕부살인이 하는 외격을 많이 봤지요. 그랬을 때 고위직이나 고위 관료직이나 고위 공직자나 또 그에 범하는 수준에 입각하는 그러한 명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이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느 정도 평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덕부살의 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틀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마음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실 일반인 중에서도 상위 클래스에 속하는 직업군에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까 이렇게 양학당이 있고 또 유학도 갔다 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하는 수준, 그러니까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고 그러기 때문에 학문 쪽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대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때에 이제 이 사대원 중에 공부를 해서 31대원 중에 이때는 매우 좋은 상황이죠. 무토 세덕부살인데 세덕부살 또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그 와중에도 이 사람의 위치가 어느 정도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외국 유학 중에 그 모 대학에, 그러니까 외국의 모 대학에 강의를 나가는 정도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강의를 하는 직업군에 속해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가면서 나이를 먹은과 동시에 이제 고향으로 이제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그러니까 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이 격을 일단 이제 타고 나면은요. 어떠한 그 사람의 지향하는 바가 이렇게 틀이 짜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틀 안에서 살려고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해요. 그래서 그 틀에 맞추려고 자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매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자신이 지향하는 바를 남들보다 좀 덜 고생을 하고 쉽게 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 반대로 매우 고생을 해서 아주 그 구사일생으로 거기에 당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자라기보다는 후자 쪽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노력을 많이 함으로써 겨우 거기 범주에 조금이나마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위치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매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남 잘 때 공부하고 이제 물심양면으로 본인이 스스로가 자인하듯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죠. 노력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사람이 어느 모 대기업, 이제 지방이긴 하지만 모 대기업에 이제 이사 승진을 앞두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되겠는가 하고 한 몇 년 전에 이 사람의 부인이 저에게 문의를 해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의 이제 자기 남편이 되겠죠. 이분의 사주를 봤을 때 저는 글쎄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이 사주에서 보면 바로 그것입니다. 격이 매우 떨어져 있고 게다가 운이 하필이면 51대운에 와 있습니다. 현재예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이 사주를 봤으니까 몇 년 전에도 51대 바로 들어와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때는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그것을
예상할 수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일어나기 전에는 본인들이 감지를 할 수 없고 또 본인이 추구한 바가 그러하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해왔기 때문에 무난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찌 보면은 기대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 사주를 보고 운을 봤을 때 저는 이사 승진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운이 좋아야 합니다. 일단은 이러한 운을 보지 않고 만약에 이 사람이 이러한 운이나 이때 지금 당도에 있다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51대운에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식신을 써야 되는, 세덕붓을 식신을 써야 되는 그러한 와중에 편의를 본다는 것은 매우 흉한 것입니다. 게다가 원명에 재성이 없습니다. 만약에 재성이 있다면은 환란 중에 구사일생으로 소생하는 그런 것이 있겠지만 원명에 재성이 이렇게 없는 와중에 이 편운을 본다는 것은 10중 8구는 다 털리는 것입니다. 현 상황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그게 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그게 어느 날 아침에 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운의 아주 무서운 칼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러한 말씀을 이제 드린 바가 있는데 본인들은 매우 희망적이더라고요. 예. 게다가 또 이 남편을 데려와서 제가 만난 바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사람을 보니까 역시 그 타고난 대로 매우 매우 조금 부정적인 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식신에 편의를 보는 사람들이 매우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면서 패소성이 아주 강합니다. 일반적인 성향이 아니고 본인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남의 말을 잘 듣지를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남의 조언을 듣겠습니까?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겠지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듣고 가라고 제가 이제 성심껏 얘기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얼마나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지는 장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은 이제 그때는 그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제가 얘기를 하니까 어느 정도 알아듣는 바도 있었습니다. 머리는 좋은 사람이니까. 그렇지만은 그때만 해도 매우 자만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본인이 이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학위가 있으니까 무난히 통과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장담을 이제 하는 사람이었는데 거기다가 제가 뭐라고 말을 할 필요는 없었겠지요. 그래서 그러십니까 하고 이제 지나쳤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람은 현재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해는 경자 신축년으로 가고 있지요. 올해는 경자 신축년입니다. 신축년입니다. 예.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에 이 경 보면 안 되지요. 이 경자 올해는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겁니다. 100%예요. 그 회사에 붙어 있을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전에 이것을 사직서를 내고 다음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말로는 그런다, 그래 봐야겠다 이렇게 고개를 좀 끄덕였지만 별로 이렇게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몇 년 조금 흘렀는데 이 사람이 지금은 회사에 있지 않습니다. 예, 당연한 겁니다. 이런 운이인데 어떻게 회사에 남았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두 손 두 발 전부 묶이는 운이에요. 활동성이 전혀 제로인 그런 운에 와버린 것입니다. 있을 때에는 본인이 지금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많이 내놓게 됩니다. 금전적으로나 위치적으로나 흔들흔들 하면서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되겠지요. 한마디로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여기서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그때 어떠한 그 어려움이 있었냐면은 집이 네 채라는 것입니다. 집이 네 채나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집이 나가겠는가, 팔리겠는가 이런 것도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랬을 때에 제가 참 이 사람이 한 치 앞을 못 보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바로 이 식신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돈이 되겠는가, 돈이 되지 않겠는가, 손해를 보겠는가, 이거를 감지할 수가 없는 그러한 감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숫자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돈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 명 자체 내에서는 돈과는 무관한 사람입니다. 일단 식신이 재성을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 편인을 이렇게 본다는 것은요, 가난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설사 운이 제대로 흘러줘서 그 운 동안에는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 부러움 없는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은 가령 이러한 운에 봉착을 하게 되면은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꿈 같은 옛날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주, 치명적인 어떠한 안타까움이 있는 사주입니다. 병이 든 사주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그런 사주를 풀어본다고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한테는 아니지만 이 사람의 부인에게 이제 어느 정도 언지를 준 바가 있습니다. 그 집을 빨리 팔아야 된다고 했지요. 그렇지만 제 가격을 받고 팔려면 못 팔 것이다 그랬지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제 가격을 손해볼 수는 없다. 제 가격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고수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뻔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운명상의 성향이나 여러모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마음속에 욕심으로는 가득 차 있지만 실상 본인이 가져야 할 그런 재물복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고집만 그렇게 세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인은 또 이 사람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손재를 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염려스러움이 많이 있는 그런 사례였는데요. 이것을 김은등각으로 봤을 때도 이거는 확실합니다. 너무 확실해서 어떻게 이제 말을 제가 좀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이제 좋은 방향으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는 취지가 많습니다만, 그래도, 이거는 이제 내가 말씀을 드려야겠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린 그런 이제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이 자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자식을 지금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 사주 내에 자식이 있습니까? 원명에서 보면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 기문으로 보면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부인만을 뭐 탓할 건 아니에요. 물론 부부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사람끼리 만납니다. 네, 그래서 부인에게도 그러한 징후들이 있을 겁니다. 부인의 사주에도요. 언제 그 사주를 풀 기회가 있겠지만 우선은 이 남자분의 사주를 이제 가지고 얘기를 해도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자식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이 자식을 보면은 훨씬 목숨 보존하기가 힘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본인은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뒷문으로 보면은 천지반지 쌍육이죠. 쌍육을 중궁에 넣고 이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포국을 했습니다. 일진궁에 8사가 있지요. 위에 뭐가 타고 있습니까? 관기가 타고 있습니다. 게다가 연호하고 동궁에 있어요. 이거 아주 흉합니다. 기문에서 연궁에 관계가 있다는 것은 일단은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게 좋게 온다는 것은 매우 드물어요. 아주 특이사항을 가진 귀한 명이 아니고서는 그 관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그 관계에 의해서 무너져 버려요. 근데 다행히 이 사람은 중궁의 쌍인을 받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쌍으로 되어 있는, 쌍립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쌍인이라고 합니다. 이 쌍인의 역할이 아주 매우 큽니다. 중궁에서 중화장육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관기를 인으로 화해해서 아름답게도 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관기를 위에 봤는데 월궁에 다시 또 관기를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고통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 고통이 운이 좋을 때는 자기의 뒤로도 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 바를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은 어느 정도 지방이지만 어느 정도 이제 대기업입니다. 지방에 있는 대기업인데 그 기업에 합격해서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갖고 있으므로 운이 좋을 때는 이러한 것들이 좋은 역할을 해서 본인의 지위를 향상을 시켜줘요. 그런데 이렇게 운이 나쁘게 왔을 때는 이러한 것들이 전부 칼날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망가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명이든 이렇게 연궁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명들은 잘 봐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길한 명이 될 수 없다는 그러한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인상생으로 해서 지세지형에 해당합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봉착을 했더라도 이렇게 중궁에서 화살이 됨으로써 그것을 본인이 극복해서 헤쳐나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운이 나쁠 때에는 일시에 꼬꾸라져 버리는 그러한 흉한 의미를 또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궁으로 가서 일진궁에 이렇게 보면 매우 흉합니다. 이 사람의 성격이 매우 급하고 무질서하면서 외골수이면서 화합적이지 못하면서 부인하고도 매우 불화하지요. 가정이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게다가 자식을 보면은 자식이 치료하지요. 자식이 치료한데 감수궁에 있습니다. 게다가 일간이 이렇게 시간이 같이 있고 또 시가 관계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식이 있어도 죽습니다. 키울 수가 없게 됩니다. 흉해요. 자성궁이 매우 흉해서 자식을 보더라도 그 자식을 보육할 수가 없는 남자지만 매우 고독한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중궁에 이렇게 이것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얼핏 보면 좋아 보이지만 또 고독하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본인은 나 고독하지 않아. 그렇게 또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그 사람의 환경이나 상황을 보면 누구나 고독하다.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상황을 보면 가장 취약점인 게 자손입니다. 이 자손궁이 너무 안 좋아서 이 자식을 가질 생각을 아예 안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명의 장난인지 아직도 자식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인을 시험관 수술을 수십 번을 했다고 해요. 그게 얼마나 그 부인에게 잔혹한 일입니까? 그만둬야 됩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마음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어떤 남편이 부인에게 그런 것을 요구합니까? 부인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때에 이 양반한테 자식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그러한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에 기대하지 마라. 네, 그렇게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이제 이렇게 풀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세덕부살에 입각하는 사주임에도 불구하고 이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봄으로써 격이 매우 하향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제가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주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거는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가장 이 사람이 이제 방편으로 제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 하위직이지만은 이제 대학의 강사, 그러니까 그래도 학위가 있다고 했으니까요. 본인은 교수를 꿈꿀 것입니다. 어디서 자기를 교수로 초빙을 하면은 뭐 가서 해야지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일은 전혀 없을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도 말년에 밥이나 먹고 살려면은 마음을 다 내려놓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대학의 시간 강사 자리라도 혹시 주어진다면은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여서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인다고는 저 역시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예, 바로 그것이 매우 안타까운 것이에요. 예, 지금까지 남자 사주 세덕부살의 이게 파격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파격은 아니지만 격이 많이 떨어진 어떠한 운명의 사주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